자, 국민의힘이 사실은 위기는 국민의힘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친윤 돌격대 수준으로 지도부가 꾸려졌어요. 우선 대표 김기현 대표의 상징적인 장면 저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절은 김건희 여사에게 하는 절인가요? 아니 지금 아니 난 저걸 보면서 윤석열은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람은 주호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절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절이죠. 김건희 여사한테도 향한 거예요. 아니, 그냥 옆에. 대통령한테 하는 게 저렇게 그냥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올해 그런가요? 아니야. 김건희 여사에 좋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저거 주호영 팔이에요, 저게. 네, 주호영 대표 팔이고요. 팔이야. 예, 그래서 저 90도 물론 대통령한테도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90도 인사가 저 사진이 엄청 돌았어요. 비굴과 굽신. 그런데 속으로 비굴 굽신 근데 의원님 같아도 지지율이 0%대였잖아요 처음에. 3%. 네, 3%. 그 3%대에서 52%를 받게 해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저절로 숙여졌을 거예요. 아까 나는 그 애국가 나올 때 자동적으로 보수 격려 안 하는 것도 내가 너무 한심한 미음치시라 그랬는데 저기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국민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근데 네. 마찬가지로 김기현도 마찬가지야. 김기현도 자기가 평소에 굽신굽신하고 비굴하게 굴고 뭐 오늘은 다 좋아. 근데 자기가 당 대표잖아. 네. 당 대표가 됐으면은 당 대표에 어울리는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나 90도 인사는 안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자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냐면 당을 욕보이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당 대표 되겠다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저 그냥 대통령 정당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이미 다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진짜 대통령을 좋아하나 보죠? 대통령과 부인을. 저 아니, 뒤에 서 있는 아니, 마스크 쓰고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그렇게 여자.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저기 국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윤석열이건 박근혜건 어떻든지 간에 권력이 말이잖아요. 다 돌아줄 사람들. 아 그거는 맞는 말이죠. 저렇게 금방금방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말 다 그런 사람들. 또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금방 돌아서더라고요. 우리 같지가 않고. 우리가 하이에나 언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이에나 정치인이라는 말이 생길 판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수석 최고위원이 김재원 의원이죠. 1위 당선인. 네, 김재원. 근데 최고. 김재현 의원은 진짜 확실한 한 큐를 날렸어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 약속했는데 그건 펴엎기 위한 속임수였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건 또 다시 저희가 사과했잖아요. 아, 사과했어도 그 말이 어디 가나요? 저 장면. 이것도 한 게 아니 대통령은 일본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김재원 당신은 그래 정광훈 목사 저기 사랑의 교회에 쪼르르 달려가. 아 정말 창피한 줄을 좀 알아라. 아니 그래서 정말 1위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궁금했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네, 저 장면이 또 답을 다 해주잖아요. 아, 김기현한테 붙었다 뭐 이거 보수 자기네가 해줬다. 유튜버가 도와줘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 인사라고 온 거야? 김재원 그런 거죠 최고는? 당연하게. 근데 거기 갔으면은 또 거기서도 또 체면을 지켜야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은 넣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러면서 전광훈 씨가 저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저분이 김재원 수석 최고가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분이 한 말은 자기 대통령을 욕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때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표 얻으려고 거짓말한 거다. 딱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정광훈이 하는 짓이 뭐냐? 드러내놓고 정치 프로코 하는 짓 진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게 정치 프로코 하는 거 아니면 뭡니까? 네. 내가 너무 밀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200석 만들어주면 네. 뭐 해줄 거냐? 이건 뭐야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딱 잘라야지. 우아하게 자를 줄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게 진짜 외교가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거기 딸려가면 그게 말이 되냐? 예. 아, 그다음에 정말. 또 제가 놀란 분이 태영호인데요. 어. 저분은 사실 원조 제 정말 그 말을 싫어합니다만 진짜 빨갱이였잖아요. 아닙니까? 먼저 빨갱이지. 아 이거 아니, 진짜 북한에서 고위직까지 한 분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이 또 오늘 뭐가 나왔던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던데 뭐 우리 아니, 대통령이 여당 나라 팔았냐고. 대통령이 나라 팔았냐고. 내가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그래서 나라 파는 사람이 있네. 바로 당신이네. 나라 팔아먹고 왔잖아. 아니 그잖아, 태영호. 그 지금 나라 팔아먹은 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제주 4.3 사건은 명백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된 거 저런 말을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깜짝 안 놀랐고요. 했어? 그래도 그 다음에는 저기 뭐 사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안 했어. 네, 네. 어. 그리고 뭐 조수진 최고위원은 뭐 익히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익히 당한다고만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네. 명확하게 짚어줘야 얘기해 돼요. 주세요. 왜 뭐 문제인지. 어떻게 네. 어떻게 뭐가 문제입니까, 조수진은? 조수진 의원은 워낙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저기 나오잖아요.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설적으로 하고요. 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정치적인 사악한 정치적인 공작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고요. 법사위에 들어가서는 모든 걸 교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대부분이고요. 세월호 죄송합니다. 저기 이번에 이태원 12구 특기에 가서도 한다는 얘기가 하나같이 유족들을 능멸하는 얘기를 맞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유각적이라는 게 야당과 유족이 같은 편이나 같은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하며 그런 말을 한 작자를 어떻게 최고위원으로 앉히냐 당원들 난 국힘 당원들 네. 아니 정말 나는 국힘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호지심이 있는 사람들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못 올라와요 도저히 난 그렇게 봅니다. 난 정말 근데 저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제가 CBS에서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점잖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발언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더니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결국은 저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은 해산된다는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국힘 최고위원회는 망했어. 완전 그래요? 폭망이야. 내가 오늘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아까도 한 7% 떨어지고 딴 여론조사에서도 자꾸 떨어지는 게 나오고 김기현으로 폭발력도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사고치고 강제동은 뭐 69시간 사고치고 그러니까 당으로서도 뭔가 아젠다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오늘 민생에 관련돼서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뭔가 민생 투기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다가 야 이 사람들 뭐 하나? 그걸 보니까 민생 투기 위원장이 조수진이야.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보세요. 지금 왜냐면 원래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최고위원들 하나하나가 특정한 특위나 어떤 태스크포스가 있을 때 보통 장으로 앉히거든요. 그 사람의 네.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김재원 가지고 지금 뭐가 되겠어? 영이 서겠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국민한테 호감을 주겠어요? 태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장해찬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거기다가 김병민이는 지금 원내에다가 별로 저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원내에 있는 사람이 태영호하고 조수진인데 태영호 가지고 안 되니까 조수진. 근데 조수진이 여태까지 민생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 민생의 참사에 가장 대표적인 12구 유족들한테 저렇게 막말을 한 사람한테 민생 투기에 장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본능이 안 맞을 거니까 저기 절대로 조수진 의원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게 한 톨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가 국힘의 오늘 지지 너무 말이 많어.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이 잠깐 좀 숨고르기 하시는 사이 그래서 말이야. 그러면서 그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너무 국힘 지도부 총평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국힘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좀 눈을 잘 감는 지도부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도부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되게 오래된 정당이고 물론 이름은 하도 자주 바뀌었지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정치하시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검사로서만 칼만 휘둘러 왔던 분이고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조인들 그만 이제 정치해라.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고 자기가 옛날에 아는 대로만 자꾸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 할 때도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여러 번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잘 못 가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 걸 자꾸
자신의 검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에서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언도 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려도 주고 그분이 그렇게 잘 못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걸 할 때 한 번도 국민의힘 쪽에서 내지는 이 의식 있거나 이 영향력 있는 그 높은 선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끌고 가거나 좀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자기 말이 먹히든 안 먹히든 뭔가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 정당이 건강한 정당인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그 기레성 같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그런 걸 안 하고 오로지 옆에서 딸랑딸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천하람이라도 나오고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마지막에 황교안 대표랑 손잡고 그거 사퇴하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속이 좀 시원하고 좀 봤어요. 좀 기대를 하면서. 금방 사라졌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천하람도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기계와 다르게 중간에 말이 다 바뀌었고 대통령을 꿈꿨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완전히 꼬리를 내린 셈이 돼버렸거든요. 게다가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더 어른으로서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당대표도 했던 사람이요? 맞아요. 총리 되고 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사실은 제대로 좀 길을 좀 알려주고 같은 검사 출신이면 뭘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다 좋다. 김기현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했으면 전 내분 없이 그렇게 되는 것만 보더라도 아 그래 그거라도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다 친윤 일색이고 전부 다 딸랑딸랑한 사람 말고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예, 그래서 당정 분리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당은 국회에 속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상권 분립의 정신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독주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걸 어차피 적절하게 세요, 대통령이. 예, 제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옥새 들고 나르샤 총선 네, 시즌 2가 재현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조수진 최고는 쌍방울 김성태 쪽에 정치자금을 500만 원 받았다고. 후원금 500만 원을 그거 받았다는 받을 보도가 수도 있으니까 있었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대. 네. 근데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 억울하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누가 만약에 김성태 회장의 난리 그런 돈 나겠죠. 받았다면 또 그거 난리 나고 검찰이 수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기도 정말 짜증 나는데 예, 정말 정치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잘 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이. 예. 그래도 그 근본 있는 민주당이 예. 대한민국 잘할 민주주의의 것 같아요. 근간을 잡아야 될 것 왜냐면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네. 그 저기 행사를 보니까 이게 특히 강제동원 관련해 가지고 나온 행사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질서 의식이 굉장히 네.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메시지들이 뭐냐면 이럴 때 가령 딴소리 하거나 자기 공정권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 얼마나 우습게 되냐 다 같이. 그러니까 또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팔고 나오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뭐 그런 거 저기 해서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어떤 경우에나 대승적이고 대국적인 이슈와 네. 아젠다를 가지고 할 때지 이거 조그만 거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은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당신들 앞에는 정말 블루오션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예. 그다음에 싸워나갈 저기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제지하고 견제하고 박진도 김태호도 제지하고 견제하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블루오션이 있는데 지금 딴짓할 게 어딨어. 거기서 이름을 올리라고요. 거기서 이름을 올리면은 얼마 있다가 여러분도 공천 받는데도 별 지장이 없을 거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지금. 근데 지금 공천이고 뭐고 좀 그런 거 제법에 자꾸 하지 말고. 글쎄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걱정하면 뭐해. 본인이 공천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조금 좀 스스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천이라고 하는 거 정확히 뭡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 입법 활동을 잘할 수 있겠느냐를 평가받는 게 결국은 공천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정말로 어떤 그 일이 닥쳤을 때 본인이 이거를
어깨에 딱 그런 거 짊어지고 나가서 열심히 해서 싸워 나가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공천기획단이라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TF. 그 TF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한 10명계들 많이 빼고 일부러 이분들을 사실은 저는 포진시켰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자꾸 떠들고 내가 자꾸 이 사람을 비토하고 내가 자꾸 대표 나가라 그러고 흔들어야 되니까 나한테 이런 자리 주면서 되게 중요하게 공천과 관련된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게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이거 되게 잘못된 학습이거든요. 우리 네. 학습에서 맨날 배우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런 식으로 마음 약한 혹은 내지는 좀 본인이 좀 미안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대표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도 난 되는구나. 이게 오히려 내 살 길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할까봐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민주당은 좀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번 이번 얼마나 160 못마땅한지. 169명 당선을 우리가 시켜줬지만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한 것도 없이 지금 이렇다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박들이 그렇게 무성한 거지. 그래서 토마토가 되라.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당을 흔들어대고 자기 욕심만 차린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예.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제일 속상해요. 네, 노영희 변호사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나마 이번에 그 TF 공천 TF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던 사람들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해찬 대표 때 이미 공천룰이 거의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손볼 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건 이제 지금 내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 걸요. 저같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민주당 뭐 그때 그 비례 10명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실망감이 많을 걸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를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오히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DJ가 했던 전략 공천, 젊은 피수열 그게 그러니까 가장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가 자기네들의 저기를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해가지고서 꽂는 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나는 DJ를 가장 존경하고 노무현도 가장 존경하는 점이 하는 뭐냐면 사람들의 씨앗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DJ는 정말 인재를 탁탁 발굴을 해서 심어놓은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치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함으로 해서 그 씨앗을 굉장히 많이 넓혀놓은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해놓는 게 그게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예, 내년 공천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은 별로 리더십이 높지는 않아요. 내년 공천에서는 DJ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이 잘 반영되고 실사구시하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깨어있는 청년님께서 나는 노변 말에 반대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괜찮은 사람 꽤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양이원영 의원, 비례 이수진 의원 등등 많습니다. 3명이에요. 비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진애 의원님의 여행의 시간 네. 꼭 필독 하시기를 필독이 권하면서 아니라 그냥 네. 사시기만 책은 사놓고 책은- 꽂아놓고 안 읽는 거예요. 책은 근데 이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네. 그리고 근데 이 책은 한번 열면은 그냥 빠져서 읽으실 겁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필독. 저는 필독 강추입니다. 일단 사서 필독하자. 네, 말씀드리면서 최강 언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흥분해서 죄송합니다.